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복원하여 영어 발음을 글자 표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딱지에 해당하는 영어 발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코딱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결론적으로 북어, 북어처럼 들리죠. 각각의 소리가 우리말 북어처럼 들리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OOGER에서 B에 해당하는 글자를 비읍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우리말 비읍과는 다르게 영어의 비읍은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이제 OO는 긴 소리에 우 소리가 나고요. G는 기역으로 소리가 납니다. 기역 역시 영어의 발음은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영어 발음을 할 때 약간 발음이 기름지게 들린다 이런 느낌을 갖는 원리가 목젖이 많이 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B, O, G까지 했고요. E에 해당하는 소리는 어 발음이 납니다. 이 어 발음은 훈민정음에서는 글자가 있지요. 하지만 영어 알파벳에서는 어에 해당하는 소리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E로 표현하기도 하고 U로 표현하기도 하고 A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알파벳이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각각의 모든 소리를 알파벳은 표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훈민정음은 거의 모든 언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R 발음은 리을입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이 R 발음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발음에서는 연결되어서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딱지에 해당하는 단어 burger 이 발음을 통해서 훈민정음 표기로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을 변화시킬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의 특성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burger 이렇게 소리가 흘러가지요. 알파벳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각각의 음소를 이렇게 우리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은 독특한 소리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침 표기라는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글자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받침의 글자가 형성됩니다. 이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에 해당하는 글자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받침으로 기억을 표현한다면 묵 이렇게 될 거고요. 어의 리을. 그래서 booger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받침으로 표현하지 않는 기억을 뒤에 모음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소리는 같게 날 것입니다. 이렇게 무라는 발음을 한 상태에서 girl, booger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딱지에 해당하는 영어 발음이 북어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우리말 burger, 북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말은 영어하고 섞일 때 또 다른 의미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잠깐 한국인이라서 가능한 퀴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발음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섬 이름은 무엇일까요? 핸섬. 자, 이런 식의 한국인이라서 가능한 영어 발음과의 연관성을 지으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타 중에 스타를 뭐라고 할까요? 스타 중에 스타는 스타킹. 자, 발음하고의 연관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왕, 부킹 이렇게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말이 가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면
어떠한 발음이든지 외국어에서 연결되는 발음과의 의미도 연관지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진 민족이 한국인들입니다. 자,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코딱지, 네 코에 코딱지 있는 것 같아, 네 코에 코딱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표현, 이 발음을 가지고 영어 발음이 어떻게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단어가 길기 때문에 전체의 문장은 맨 뒤에서 함께 보도록 하고요. 몇 개의 단위로 한번 나눠서 발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ou might.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자 표기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you에 해당하는 소리고요. 다음에 m은 미음, i는 i로 소리가 나죠. 그리고 GH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자어를 사용해서 말없을 묵, 그래서 침묵에서 그 묵자처럼 묵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T는 티읕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소리들은 you might 이렇게 연결되겠죠. 다음에 히읗과 H에 해당하는 히읗과 E에 해당하는 A, 그리고 우리말에 없는 윗소리는 바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인 이 글자를 사용해서 나타냈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위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은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와 그리고 몇 가지 아예 표기하기 어려운 글자는 새로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영어의 윗소리는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표현해서 나타냈고요. 이는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소리의 특성을 글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소리들이 원래 알파벳 방식이라면 위에서처럼 각각의 음소만 배열했을 것입니다.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조건 한 방에 흘러가는 방식이죠. 따라서 you might have 이렇게 발음할 것입니다. 이 발음을 글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you, m은 미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마, it 이렇게 발음되겠죠. you might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고요. 받침 표기 원리를 한국인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의 뛰어난 능력이지요. 히읗과 에가 연결되고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윗소리는 이렇게 받침으로 표현되겠지요. 각각의 음소를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그대로 각각의 자리에 넣었습니다. 따라서 이 발음을 해보면 you might have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고 그 과정에서 훈민정음 방식을 깨부수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의 주도로 이해되는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아닙니다. 외래어 맞춤법 통일안에 물론 한국인들도 3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적인 이론은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의 체계라는 것이죠. 이 글자 체계로 훈민정음 표기가 변경됩니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 나온 이러한 표기 원리죠. 홀소리 을을 붙여 이 방법이 굉장히 언어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꿔 말하면 받침 표기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아래쪽에 분홍색 글씨로 표기한
have 이렇게 발음되는 것입니다. 또한 might 이렇게 발음하는 might도 티읕에 을을 붙이는 원칙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외에 받침에서는 비읍으로 이 글자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영어의 윗소리와 알파벳 A, B의 B가 똑같이 비읍으로 표현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에 홀소리 을을 붙였죠. 이 홀소리 을라는 단 하나의 의미가 바로 받침 표기를 없애버리는 원칙입니다. 훈민정음이 가진 소리 호흡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데 이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사람이 바로 오구라 신베이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는 표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단 한 줄도 세종대왕이라는 말은 없고 오구라 신베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러한 맞춤법 표기의 통일안, 특히 외래어입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는 구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래어 표기를 바꾼 다음에 그 방식을 교육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원래 훈민정음처럼 글자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었는데 더하거나 빼는 상태, 받침 표기까지 없애는 이런 상태가 발생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 어하고 연결되는, 물론 영어에서 명사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고유한 이름이 아닐 경우에는 어를 붙입니다. 이 발음과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ight have 여기까지 발음했죠. 그 다음에 어에 해당하는 발음 A.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라는 글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알파벳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글에서는 어라는 발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A로 썼다가 E로 썼다가 U로 썼다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발음 기호를 개발했습니다. 발음 기호를 개발하여 나타냈지만 한국인들이 그 발음 기호를 또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알파벳은 가로쓰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흘러간다는 이 원리 때문에 또 어려움에 접하게 되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소리들, burger 소리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어하고 연결될 것이고요. 이 소리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burger 이렇게 발음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글자 표기를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그대로 소리에 맞춰서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을 받침을 저는 사용했는데요. 물론 독립된 단어로서 표현할 때는 이 리을이 burger, 나는 듯 안 나는 듯 이렇게 소리가 나겠지만 뒤에 단어하고 연결될 때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천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소리를 사람의 신체 구조에서 내는 가장 자연스럽고 명확한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살펴본 이 모든 문장을 한 번에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살펴볼 내용이 You might have a burger in your nose 이 부분입니다. in your nose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E로 소리가 나고요. N은 니은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U는 보통은 your라는 발음이 되겠지만 여로 발음되는 경우, 빠른 발음에서는 여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 발음은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N은 니은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O는 오우에 해당합니다. 다음 S는 여기에서는 세모 모양의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이 S라는 소리가 영어에서는 Z, 일본인들의 발음을 이루는 Z라고 표현하는 Z도 이 발음입니다. Z에 해당하는 소리이고요. 이 발음이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모 모양의 글자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익숙한 분도 있겠지만 이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반치음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나타냈습니다. 그 뜻은 현재 우리말에서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영어의 z에 가까운 소리라고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보면 예를 들면 시옷에다가 하나의 획을 더해서 지읒, 그리고 더 더하면 치읓, 이런 식으로 소리 기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시옷에 해당하는 소리 중에서 아랫부분을 막는 글자, 시옷을 아랫부분을 막으면 위의 모양처럼 세모 모양의 글자가 됩니다. 한국인들이 영어의 z 발음, 이 발음을 스나 즈로 이해한다는 원리하고 같죠. 비슷한 소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소리 없이 표현되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들이 연결되겠죠.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나타내기 전에 알파벳은 이렇게 위에서 표현하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받침 없이 간다는 것이죠. 이 글자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in, your 이렇게 연결될 것입니다. 물론 짧게 발음하고 빠르게 발음할 때는 in your 발음에 가까운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영어 발음에서 영어의 R 발음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R을 보통 연결시켜서 나타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받침이 뒤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알파벳의 특성상 모음과 만날 때는 또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N은 니은에 해당하고요. O에 해당하는 소리, 그리고 우. 이제 영어의 z에 해당하는 발음이 연결되면 nose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장을 보면 in your nose 이 발음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쭉 흘러가다가 멈추는 영어 발음의 체계가 아니라 훈민정음 표기 원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 표현의 방식은 바로 이러한 글자의 호흡 단위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 방식으로 영어를 비롯한 세계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증거로서 저는 아래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도 표기한 원리를 제시하였고 일본어나 중국어 역시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로 발음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 문장, 네 코에 코딱지 있을 것 같아. 전체 문장을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U에 해당하고요. M은 미음 굉장히 많죠. 소리가. I, GH는 소리 없이 나고요. T는 T. You might 여기까지 연결되겠죠. 다음에 have 이렇게 연결됩니다. E가 소리가 나지 않고요. 다음에 발음이 연결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앞에서 have라는 단어를 볼 때 독립된 단어로서는 비읍을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소리,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이 글자 표기를 받침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로 연결될 때, 자, 이제는 이렇게 발음될 수 있다는 거죠.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의 받침 표기를 만들었지만 이 받침 표기 역시 알파벳으로 표현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가로쓰기, 단순한 가로쓰기의 원칙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ave 이렇게 연결해서 발음할 수 있는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코딱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이대로 연결될 것이고요. booger. 자, 이 발음에서 이제 R 발음이 I하고 연결되면 boogering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받침에서 희미하게 소리 났던 것이 조금은 더 강한 소리로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예 영어의 R 소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면서 발음할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은 발음이 편리하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이 그렇게 일본어처럼 어렵게 발음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의 뜻을,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언어는 굉장히 부드럽게 발음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있죠. 다만 그 원칙에 억지로 예를 들어서 have, 이렇게 여기에 을을 넣어버린다든가 일본어 방식으로 have 이렇게 가는 방식이 아니라 have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놀라운 신체 구조의 특성이죠. 다음에 R이라는 글자가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뒤에 자음을 만났을 때, 이 자음을 만났을 때와 모음을 만났을 때는 다르죠. R이 뒤에 자음을 만나면은 그 자체로서 호흡이 약간 중단되는 상황이 있지만 이렇게 모음을 만나면은 중단 없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O, S는 Z 발음이 나고요. 세모 모양의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각각의 소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방식을 훈민정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기에 그렇게 편리하고 사용하기에 유용하다고 세종대왕이 자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소리를 이제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You might. 이 상태에서 앞에서 받침으로 표현되었던 영어의 윗소리가 이제 뒤의 소리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You might have 이렇게 the 발음에 가깝게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음의 방식을 한국인들은 이해하고 있는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코딱지에 해당하는 booger. 여기에 받침이 이제 뒤의 소리로 boogerin 이렇게 연결되어 갑니다. You might have a boogerin. You might have a boogerin. 이런 발음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your no. 그리고 마지막 받침으로 z 소리 your nose. 이처럼 소리가 글자로 표현될 때는 이렇게 각각의 소리에 더하거나 빼는 거 없고 그 소리들을 전부 원래의 소리를 찾아서 표현하는 방법 또한 위의 글자에서 보듯이 훈민정음이 가진 독창적인 소리의 호흡 단위로 나눠서 발음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네 코에 코딱지가 있을 것 같아. 여기에 해당하는 발음 여러분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영어 발음을 표현할 때 우리말에 없는 소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소리에 대해서 저는 가장 특징적인 몇 가지 소리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영어의 F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소리를 내는 방식이고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고 위에 해당하는 소리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표기 원리지요.
이것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영어의 z에 해당하는 소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모 모양의 글자로 표현했고요. th 발음 중에서 우리말 시옷이나 쌍시옷으로 이해하는 소리에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이 소리는 발음 기호로서는 번데기 모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각각의 소리는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이 소리에 해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목젖이 울리는 소리, 우리말 보통 디귿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소리에는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말로 발음했을 때 어떻게 받침 표기와 연결되는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특성을 세종대왕은 표현했고, 그 글자 표기 원리가 영어를 비롯한 모든 발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